인사는 사업의 비즈니스의 전략의 핵심으로서 경영의 근간이 되는 전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업을 성장하고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어떻게 체계적으로 기획되어지고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큰 그림을 함께 그려가 보실 수 있을 걸 기대하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의 여친이 유진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인사란 무엇인가? 가깝고도 먼 인사팀이 결국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들을 수행해내야 되며 큰 프레임 안에서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영적으로 어떤 역할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다소 어려울 수 있고 전문적일 수 있지만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살아왔던,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들의 흔적으로서 여러분에게 같이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들 인사라고 하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잘 수행하고 따르고, 아니면 후방의 지원 부서로서 구성원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필요한 간식들을 채우고 공간을 잘 구성하고, 그다음에 급여나 이런 것들이 제때 나갈 수 있도록 돕고 평가 보상하는 것 정도의 역할로 인사를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한국에서 고대에서 공부할 때, 그리고 연구에서 석사 과정을 함에 있어서도 배웠던 건, 인사는 사업의 비즈니스의 전략의 핵심으로서 경영의 근간이 되는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조금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렇지만 왜 계속 사람에 대한 이슈가 생기지? 왜 회사는 이렇게 계속 뭔가 변화를 시도하지?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내지는 대표님들이나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내가 이걸 미리 예측하거나 잘 준비할 수는 없을까라는 조직에 대한 운영, 사람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때, 이것이 어떠한 프레임 안에서 어떠한 외부 요인과 내부적인 변화에 안에서 같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서 역동성 있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인사가 여러분이 사업을 성장하고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어떻게 체계적으로 기획되어지고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큰 그림을 함께 그려가 보실 수 있을 걸 기대하면서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인사란 무엇인가? 인사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 경험한 회사마다의 인사팀의 모습이 다를 거예요. 어떤 데는 지금 화장실 고장났어요. 그러면 막 변기 뚫어주는 역할도 할 테고, 어떤 데서는 이런 거 시킨 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서 했을 테고, 급여나 관리나 이런 역할로 국한된 것들로만 기억하실 테고, 여러분의 직장생활의 경험 안에서 여러분이 맞닥뜨려진 인사는 다 다른 모습일 테고, 또 그걸로 기억하시면서 내가 다른 조직에 왔을 때 다른 인사의 모습을 보고 또 당황하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회사가 구성되어진지에 대해서 의문도 품으실 텐데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기 위해서 인사가 왜 존재하는지, 여러분의 직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내가 하는 직무는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어떠한 것들을 수행하는 건지에 대해서 파악하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맥락 안에서 점점 프레임을 만들어서 좁혀가는 과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인사는 왜 존재하냐면요, 사업의 지속 성장, 그러니까 이해관계자의 니즈 충족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뽑고 관리, 평가, 보상하고 조직 운영하는 것을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뭘까요? 주주, 지역사회, 조직 구성원이 되겠죠. 그래서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데에서, 그러니까 인사라는 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바쁘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데 바쁜 거야 라고 할 때, 인사팀이 고려해야 될 거는 경영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사업의 성장, 성과를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상이 지금 눈앞에 있는 구성원들만으로 국한되진 않아요.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니즈도 충족해야 됩니다. 그게 주주,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들이 들어오고 이걸 행사하시는 투자자 주주와 지역사회 조직 구성원, 이 맥락 안에서 인사가 사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람 뽑고 관리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각각의 니즈에 맞춰서 더 행동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인사 체계가 구축되어지는 요인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변화를 맞닥뜨리게 되거나 왜 이 조직은 여기와 다르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움직여지는 요인들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고, 그럼 이거 구직자 여러분, 인사 담당자를 꿈꾸는 여러분, 그리고 경영을 하시는 저희 대표님들이나 경영진 분들께서도 이런 변화 안에서 어떻게 조직들이 역동성을 발휘해 나가고 변화하는지 이해하시면 그 어떠한 직무들을 수행해야 되는지도 더 쉽게 다가오실 겁니다. 그래서 인사체계 요인 안에는 비즈니스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사업 모델을 다각화하거나 성장하는 단계별로 비즈니스 변화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면 거기에 따른 또 외부 변화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가 갑자기 인사팀 많이 뽑아요. 갑자기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져요. 라는 게 실은
조직 구성원에 따라서 법적 규정이 굉장히 달라지는 게 많아요. 나라에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조직 구성원 수에 따라, 기업의 규모에 따라, 매출액에 따라 요구되어진 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규정 그리고 주주가 요구하는 것들이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가 회사의 규모에 따라 옛날에 생존만 하면 되었던 회사와 또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나서부터도 또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회사에. 왜냐면 우리 법인세를 내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회사에 나라가 지원을 해준 만큼 또 우리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외부 변화가 또 조직 내부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자, 쉽게 생각해보세요. 다시 처음부터. 회사의 사업의 지속 성장을 위함이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속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들의 니즈도 충족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회사가 지속 성장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고객이 변하고 외부 시장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변화가 같이 발맞춰서 나가는 거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요. 지금 고여있지 않고 계속 나가기 위해서 했을 때 또 외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변화 안에서 조직 내부 변화가 같이 야기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회사가 어느 단계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 조직, 채용률, 구성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조직이 달라지냐 했을 때 비즈니스 사업 모델에 따라서 또 변화를 시도하는 것에 조직 구조와 직무 구조, 그 다음 리더십, 인사 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채용률, 사람을 뽑고 또 변화에 따라서 또 퇴사한 사람들이 생기고 근속 연수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구성원에 있어서 구성원의 특징이 달라집니다. 성장 단계별 또 회사가 사업 모델을 다각화함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또 구성원 특성과 수가 달라지죠. 이렇게 외부 비즈니스 변화라는 자체적으로 발생되어지는 선택한 변화와 그 다음에 외부적인 변화 요인에 따라서 조직 내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조직 내부 변화에 맞춰서 이에 따른 인사 체계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인사 업무 범위가 나눠지는 건데요. 자, 여러분이 생각했던 인사는 여기에 대해서 그 일부분만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큰 그림 안에서 인사는 그래서 변화 관리에 대한 것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게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관리에서 조직 구조, 직무 구조, 리더십, 인사 이동. 팀을 어떻게 세팅하지? 거기에 맞춰서 직무를 어떻게 구분해 나가지? 거기에 맞춰서 어떠한 맞는 리더십을 세우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시키지라는 이 변화 관리에 대한 것들을 업무를 수행하고, 그다음 또 성장 단계에 따라 성장에 맞춰서 지속 성장이 필요한 사람 뽑죠. 왜냐하면 사람이 이걸 해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럼 뽑을 때 목적, 방법, 타겟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업 성장을 위한 것에 대한 전략으로서. 그리고 이 뽑은 사람들 가지고 성과 관리를 해야 됩니다.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실행하는지 과정을 보고 평가하고 보상하는 것들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이 왔을 때 온보딩을 시키고 이 사람이 잘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경력 개발을 하고 그래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근속들을 높이는 활동들. 그리고 이 사람들 퇴사하게 된 일련의 과정들을 관리하는 사람 관리가 있게 되고 조직 운영이 있습니다. 자, 프로세스, 규정, 그쵸? 이런 회사 내부 규정들을 만들어내고 노구에나 적용된 이 프로세스를 명문화해 나갑니다. 그리고 다양한 예산들을 관리하자.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컴퓨터 세팅부터 자석을 어떻게 하며 회사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모든 예산들, 그리고 공간, 사람이 성장해 가고 또 회사가 또 성장해 감에 따라서 기업을 사업을 이전하고 확장하고 오피스에 변동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것들이 크게 하는 게 있고 또 뭐 여러분 가깝게는 뭐 간식을 세팅하고 하는 것부터도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리고 외부 요구에 대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 적용 요건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행하게 되고 주주가 요구하는 거 뭐 이런 거 잘해주세요라고 하는 거고 또 나라의 지원을 받게 되면 정부가 또 주기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명단 주세요. 어떻게 나가는지 확인해 주세요 하는 것들을 하게 되고 또 지역사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도 하죠. CSR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요. 내가 구성원이었어요. 회사 구성원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를 수 있었겠죠. 갑자기 우리한테 자 몇만 원 이상은 이런 결제 라인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인사 규정 안에서 여러분의 회사는 뭐 휴가는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고 하는 이 모든 규정들 옛날엔 자유로웠는데 복잡해졌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구성원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회가 요구하는 법적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함인 거고 주주가 또 요구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주총회 했을 때 뭐 어떤 자료를 달라 명단을 달라 정부 지원 사업이면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것들을 하는 것들을 계속 대응하는 역할들을 지금 인사가 하고 있는데 이건 잘 모르고 있는 건 거고 또 그런 게 있죠. 인사팀이 역할 안 하던데요. 회사는요 이 역할들을 해나가는데 이걸 인사팀이 하기도 하고 대표가 직접 하기도 하고 대표 일부 경영진이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사 규모가 커지고 회사가 지속 성장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도모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점점 전문가의 그 일을 위임하게 되면서 인사팀이 이것들을 위탁받아서 위임받아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이게 또 지배구조에 대한 것. 여러분 요새 지배구조 이슈가 많잖아요. 경영진이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글로벌하게도 또 이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지배구조를 위해서
전담팀에서 담당하게 되는 구조로 많이 변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조직 운영에 대한 것들, 사람 관리, 여러분 온보딩 할 때 만나겠지만 여러분 한 번 입사하고 끝날 때는 온보딩에서 계속 어떤 역할들이 일어나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성과 관리에서 평가 보상할 때도 뭐 가끔 만나시긴 하겠지만 처음에 근로계약서 쓸 때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여러분들 통장에 찍히는 것들만 보시게 되니까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업무를 하게 되는 거고, 채용에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목적과 방법, 타겟을 정해가지고 하는 일련의 업무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내부 구성원에 있기 때문에 있을 때는 이제 채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때는 또 모르시기도 하는 거고, 변화 관리에 대해서도 이거를 경영진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에서도 단독으로 진행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긴 하겠지만, 있자는 실은 전략적으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인사팀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인데 잘 모르시는 구조인 거죠. 여기 또 맞춰서 조직 관리라고 해서 연결하고 소통하는 거, 얼라이먼트에 대한 것들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커뮤니티 팀에서 대응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다 모두 인사가 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 회사가 사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경영을 하는 것 안에서 인사가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한다. 경영을 하는 것 안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돌아간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면 경영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시고 구성원에게도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또 인사를 지원하시는 분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의사소통 능력 좋고 사람 좋고 이러면 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저는 경영대학교나 그다음 학부 때도 그랬고 연구에서 석사를 했을 때도 MBA 과정 안에 있는 많은 수업들을 같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경영에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해내려면 비즈니스 감각과 수치화하는 것,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되겠죠. 법적인 게 있다면 법적인 거 어떻게 잘 준수해야 되는지, 프로세스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전문성이 굉장히 높이 쌓아야 되는 영역입니다. 이런 부분들, 인사가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것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아마도 여러분이 이제껏 들었던 것보다는 너무 어려운 개념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보면 한국에는 딱 인사란 무엇인가라고 해서 적혀져 있는 명확한 것들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많이 들어왔던 데이비드 울리디가 말한 HR 챔피언이든가 이런 책에서도 나왔던 내용, 변화관리자 역할, 인사 행정 역할, 그다음에 전략 역할, 이런 것들이 실은,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가 돼야 된다는 얘기도 이 맥락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회사가 어느 위치에 있어서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인지, 우리 회사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어디인가인지, 그리고 우리 인사팀이 더 앞으로 지향해서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들은 어딘지에 대해서 같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조직 안에서 우리가 인사팀을 어떻게 잘 세팅해야 되는지, 회사가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조화해 나가야 되는지, 인사 전략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잘 짜야 되는지에 대한 더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꿈 응원 채널 인사의 진이 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